물체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폐총에 대해 소개할 딩동댕 1교시 팀의 이민정, 윤아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친구들은 폐총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폐총은 해안, 강변 등에 살던 선사시대인이 버린 조개, 굴 등의 껍데기가 쌓여서 무덤처럼 이루어진 유적입니다. 이것을 조개 더미, 조개 무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폐총을 잘 살펴보면 사이사이에 톡이나 석기, 짐승들의 뿔이나 뼈가 숨어 있는데요. 이를 통해 조상들이 어떤 그릇을 썼는지, 어떤 짐승들을 사냥하고 길렀는지 알 수 있어요. 현재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폐총이 남아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들릴 곳은 세 군데입니다. 남산폐총, 성산폐총, 중동폐총 순으로 한번 살펴보러 가볼까요? 여기는 창원시 의창구 서상동에 있는 남산폐총입니다. 주차장과 계단이 잘 마련되어 있어 접근성이 좋습니다. 이 남산공원이 예전에는 사람들이 살았던 마을이었답니다. 바닷물이 중동 일대까지 들어와서 바로 옆에서 조개를 채집할 수 있었어요. 언덕 밑에 조개 껍데기를 쌓아서 버렸답니다. 이 하얀 물체는 무엇일까요? 자세히 보니까 조개 껍데기네요. 조개 껍데기가 청동기 시대, 사만 시대, 조선 시대를 거쳐 현재까지 발견되다니 정말 신기하네요. 이것은 사만 시대의 토기 조각이네요. 조개 껍데기들이 토기들을 둘러싸 현재까지도 남아있게 됐어요. 폐총에는 토기 외에도 반달 돌칼이나 뼈도 발견되었답니다. 길을 따라 남산공원을 둘러볼까요?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예전에는 환호가 있었던 자리랍니다. 환호는 고리환, 호수호로 고리처럼 생긴 호수를 뜻하며 호수가 고리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어 적의 침입을 방어할 수 있었어요. 이곳에 살던 사람들이 외부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크게 파놓은 구덩이띠라고 할 수 있어요. 적들이 침입하려면 물을 건너야 해서 들어오기 힘들었죠. 여기 있는 이 나무는 예전에 망루지가 있었던 자리예요. 망루지는 적들이 침입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데 적들의 침입을 방어하는 환호와 기능이 같아요. 망루를 통해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어디서 적들이 오는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환호나 망루지를 통해 사람들이 마을을 지켰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남산공원에서 폐총을 직접 봤으니 이번에 폐총에서 나온 유물들을 직접 보러 가보실까요? 두 번째로 알아볼 곳은 성산폐총인데요. 성산폐총에 대해 한번 알아보러 가볼까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들어서기 전부터 한반도에 여러 나라가 있었어요. 그중 마한, 진한, 변한을 통틀어 사만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기 사람들이 먹고 버렸던 조개 껍질들이 산처럼 쌓여 층을 이룬 유적을 바로 폐총이라고 합니다. 폐총 속에는 당시 사람들이 쓰던 여러 도구들도 포함되어 있고 층 아래에는 철기를 만들던 야철지도 확인되고 있어요. 이를 통해 우리는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과 역사를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성산폐총으로 한번 가볼까요? 성산폐총은 1974년 창원의 공업기지가 들어서기 전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주관으로 발굴 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토기와 철기,
뼈와 돌로 만든 유물들이 발견되었는데 이를 전시하고 있는 곳이 지금 우리가 가볼 전시실이에요. 지금 바로 전시실로 한번 가볼까요? 전시실은 2층으로 구성되어 각각 성산패총 내 유물과 성산패총에 살던 사람들의 삶을 다루고 있어요. 패총에서 발견된 역사와 1290개의 유물 중 445점이 지금 이 전시실에 위치하고 있답니다. (1층에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성산패총의 역사와 더불어 신석기 시대부터 삼국 시기까지 사람들이 사용하던 토기들과 농기구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2층에는 낚싯바늘과 그물추처럼 낚시를 할 때 사용되던 도구들과 뼈 화살촉, 손칼, 쇠 화살촉과 같이 사냥을 할 때 사용되던 도구들이 이곳에 전시되어 있는데요. 이를 통해 성산패총 사람들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기 사람들은 반달 돌칼과 돌낫 등을 통해 각종 열매와 뿌리를 채집했고 농사를 시작하게 되면서 남은 곡물을 저장하기 위해 손 모양 토기와 같은 생활 도구를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또한 오수전은 중국 한나라 시기부터 만들어졌으며 성산패총에서 오수전이 발견되면서 당시 중국과 무역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성산패총이 언제 어떻게 발굴되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성산패총은 1973년 11월 19일에 발굴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소개하는 패총 중에서 몇 번째로 발굴되었을까요? 바로 세 개의 패총 중에서 가장 먼저 발견된 패총입니다. 성산패총은 청동기를 사용하던 시기부터 신라가 통일을 하고 나서까지 사람들의 주거지, 패총, 성곽으로 이루어진 복합 유적지입니다. 이것을 보면 성산패총은 4개의 토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오래전부터 쌓여왔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쪽으로 가면 야철지가 있는데요. 야철지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곳은 야철지입니다. 야철지는 성산패총 유물 발굴 과정에서 함께 발견된 곳인데요. 야철지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야철지는 삼화시대에 해당하는 유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야철지는 시골의 대장간에서 쇠를 녹이던 구조와 매우 비슷한데요. 삼한시대 중에서 변한 땅에서 철을 생산하고 일본에 수출했습니다. 야철지를 발견함으로써 철을 일본에 수출했다는 역사적 기록과 일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귀중한 자료로 이곳에 보존하고 있습니다. 성산패총에서 나온 유물과 야철지에 대해 알아보셨는데 어떠셨나요? 그렇다면 다음으로 이어서 중동패총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곳은 중동패총인데요.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 단지 근처에 중동패총 전시관이 있답니다. 이곳은 조상들이 어떤 곳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어요. 이곳이 어떻게 발견되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이곳은 원래 패총으로 쌓여 있었는데 패총이 발견된과 동시에 사람들의 거주지가 발견되어 이를 복구한 것이랍니다. 이를 통해 패총이 쌓이기 전에 이곳에 사람들이 살았다는 걸 알 수 있고 이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면서 여기에 패총이 쌓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옆으로 이동하면 이렇게 큰 것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건 옛날 사람들이 조개 껍데기를 버린 것이 쌓인 흔적입니다. 자, 맞은편에는 사슴뿔과 어깨뼈, 토기 등 다양한 것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중동패총에서 발견된 유물 중에 인골과 갯뼈가 가장 중요한 유물이라고 해요. 그 이유는 패총에서 인골과 갯뼈가 발견되는 일이 희귀하기 때문이에요. 중동패총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곳이 창원대학교 박물관인데요. 그럼 그곳으로 가볼까요? 네, 이곳은 창원대학교에 위치한 동백관인데요. 1층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패총과 관련된 유물이 전시된 박물관이 있습니다. 아까 중동패총에서 본 패총과 같은 형태죠? 네, 그곳에 있는 패총을 그대로 이곳으로 옮겨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패총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선생님 한 분을 모셔 궁금한 것에 대해 여쭤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패총에 대해 친구들이 궁금한 것이 많을 텐데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러면 패총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패총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켜켜이 쌓여 있는 모습을 표총으로 합니다. 조개가 켜켜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 쌓인 면을 가지고 면을 하나씩 벗겨내면서 발굴 조사를 합니다. 이외에도 패총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더 있을까요? 예. 패총은 이렇게 켜켜이 쌓여 있는 모습입니다. 조개를 먹고 사람이 버린 쓰레기장이라고 할 수 있고 고대 유물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는 많은 보물이 들어있는데 그 사람들이 먹었던 조개 껍데기부터 시작해서 토기, 쓰다 버린 토기라든가 골각기라든가 장비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발굴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무엇을 먹었고 무엇을 사용했는지 도구도 알 수 있고 생활 모습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사슴뼈와 골각기, 조개 등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선생님, 여기 유물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무엇인가요? 패총에는 여러 가지 유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개뼈와 사람 뼈인 인골입니다. 아, 그렇군요. 개뼈와 인골이 왜 기억에 가장 많이 남으시나요? 특히 사람 같은 경우는 아기였는데요. 무덤 속에서 이렇게 엄마 뱃속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뼈만 남아서 묻혀있는 모습이 상당히 안쓰러웠고 안타까웠고요. 그리고 바로 건너편 패총에서는 개뼈가 나왔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친하게 지냈던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추정될 정도로 사람과 가까이 묻혀 있었고 애완동물이 아니었을까 추정됩니다. 네,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중동패총에서 말했던 것처럼 인골과 개뼈가 같이 나오는 경우는 희귀하다고 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남산패총, 성산패총, 중동패총, 그리고 창원대학교 박물관을 방문하여 패총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고 옛날 사람들의 생활 방식까지 알아가 보면 어떨까요? 자, 이렇게 해서 창원에 있는 여러 패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들 어떠셨나요? 그저 조개 껍데기 무덤인 줄만 알았던 패총에서 이렇게나 많은 유적들과 유물들이 출토되고 패총을 통해 고대인들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것이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이렇게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패총, 저희가 소개해드린 남산패총, 성산패총, 중동패총 모두 쉽게 갈 수 있는 곳에 있으니 여러분들도 한번 방문해보세요. 그럼 저희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모두
안녕!